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9월달 이달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해외 소설 한 권, 국내 소설 한 권을 가져왔어요. 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론 소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주 최근에 출간된 신작이라는 점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마음의 연결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의도하고 고른 건 아닌데 읽다 보니까 그런 공통분모를 읽을 수 있어서 오늘은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두 소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책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책을 쓰신 작가분이 여성분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문학성 면에서도 대중성 면에서도 어떤 대가의 지위에 올라서 있는 분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라는 점도 공통점이네요. 자, 그럼 한 권 한 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김연한 작가님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김연한 작가님은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님이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김연한 작가님의 장편소설이고요. 아주 오랜만에 13년 만에 출간된 장편소설이어서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고, 저도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불이 나게 읽어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김연한 작가님의 작품이 맞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아까 연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띠지에도 그런 말이 있네요.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애틋한 접촉, 그림과 비밀, 그리고 슬픔으로 밀착되는 새 아이의 이야기. 네, 여기 설명하듯이 새 아이의 이야기고요. 여기 이렇게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자주 만나지 않아요. 거의 접촉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동물,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지금 시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요즘 시대가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서로 접촉을 잘 안 하는 시대잖아요. 접촉을 해도 디지털 상으로, 네트워크 상으로 이렇게 만나곤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었는데 지금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심지어 콜포비아란 말도 있잖아요. 전화통화를 직접 하지 않고 문자로만 하는 게 더 편한, 저도 그런 게 더 편한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편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슬프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인간관계의 쇠퇴와 닮아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이 책,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바닷가의 루시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시절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서로 포옹할 수 없는 그런 분리된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연결이라는 주제가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소설의 대략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지우, 채운, 소리라는 이름을 가진 세 아이가 등장을 하고, 이 아이들이 각기 어떤 상실과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우는 어머님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렵게 살고 있다가 그 어머님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남겨진 친구인데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리고 채우는 역시 아버지가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일상을 매일매일 겪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채원이라는 친구가 큰 사고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는 교도소에 가고 이런 일을 겪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마지막으로 소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게 되고 투병 끝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소리는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소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으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뿌옇게 흐려지게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얼마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미리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소리의 초능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진 않고요. 소리가 초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이 소설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거리는 아니고 다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나타내주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이한 점 중에 또 하나가 제목인데요.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은 자신을 낯선 사람에게 소개하는 게임의 방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채원이라는 친구가 학교에 전학을 와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소개 방식의 게임을 제안해요. 어떤 게임이냐면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어야 되고 친구들이 어떤 게 거짓말인지 맞추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수중분만으로 태어났다. 나는 집에 필통이 20개 이상 있다. 나는 핫도그에 소세지는 먹지 않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 나는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엄마라고 부른 적이 있다. 재밌죠? 어떤 에피소드를 담을 수도 있고 나와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고 나의 특장점, 나의 취향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되게 뻘쭘하고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어색함을 각자 핸드폰으로 하면서 견디는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을 통해서라도 서로 자신을 이렇게 알리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이런 게임 방식을 이 소설에 도입을 했고 그것이 이 책 제목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는데 역시나 요즘에 그런 인간관계 세태 서로가 서로를 낯설어하고 서로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요즘에는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해하고 궁금해하지 않고 그래서 듣지 않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조금 재밌는 방식으로 알리면 그래도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생겨난 게임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게임의 방식을 도입해야만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세태를 꼬집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자신의 아픈 곳, 상처, 상실의 경험 그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게 되면 자신이 밉보인다든가 자신의 약점이 된다든가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든가 그런 걸 걱정해서 자신의 아픔과 단점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자기의 비밀이나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을 내보임으로써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는다는 의미로써 자신의 약한 부분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고 더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잘나 보이고 더 우월해 보이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식의 인간관계 태도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 요즘의 인간관계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제목과 상황 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로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각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는데 어떠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지우가 굉장히 아끼는 애완동물이 있어요. 도마뱀이 있는데 용식이란 이름을 하고 있고, 지우가 이 도마뱀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것을 소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친하진 않지만 그 도마뱀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채훈이란 친구는 뭉치라는 개를 키워요. 채훈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교도소에 가 있기 때문에 이모 집에 얹혀 살아요. 굉장히 눈치를 보는데, 그래서 이 뭉치에게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뭉치를 애지중지 하는데, 이 뭉치와 관련해서 또 채훈과 소리가 어떤 식의 이제 접촉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이 다 상실의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 상실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곁에 두면서 아주 애틋하게 지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지 못하고 애완동물에게 기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요즘의 세태를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애완동물과의 애틋한 관계 설정은 김연한 작가님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상황 설정이기도 하고, 김연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비정한 면, 악한 면, 냉정한 면, 이런 것들을 잘 비춰서 보여주는데, 그에 따라서 거기에 상처받는, 상실을 겪는 또 인간들이 등장을 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이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틋한데, 그런 점은 또 어른들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자기 살 길에 바쁜,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데 바쁜 그런 세태를 또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되고 위로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소설의 말미에 가서는 그 아이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큰 감동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요즘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김연한 작가님 특유의 그 시선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 완성도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좋은 작품이 그렇듯이 항상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상실과 아픔을 얼마나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는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얼마나 놓고 살았는가, 그런 지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낯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방식의 자기소개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 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럼 책 속에 등장하는 문장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정시간에 인간의 발달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다 인간은 기기 시작할 무렵 비로소 깊이의 공포를 갖는다는 말을 듣고 놀란 기억이 났다. 채우는 깊이나 높이에 대한 공포처럼 단순한 감각도 날 때부터 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작은 충격을 받았다. 그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인간은 앉는 법과 서는 법, 물 삼키는 법까지 일일이 배워야 하는 존재였다. 어느 건 배워도 안 지키고 알고도 실천 못하는. 네, 김연한 작가님이 항상 얘기하는 인간의 취약성과 약함, 그것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시작된 약함과 취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취약함이 어떨 때는 악한 면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손길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어느 쪽으로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리는 그저 그 자리에 자신이 채권자로 앉아있지 않기를 바랐다.
지우 또한 채무자가 아닌 친구로 거기 있어줬으면 했다. 소리 생각에 그러려면 둘 사이에 어떤 형식 혹은 교환이 필요할 것 같았다. 사람 사이에 어떤 계산 혹은 지위를 무화시키는. 그런데 그게 뭘까? 네, 이 문장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문장이기도 한데 요즘의 인간관계 세태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서로 갑을이 형성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꼭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 정해져 있는 형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연애를 하는 사이에서도 갑을이 정해지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쉽게 말하면 누가 아쉽고 누가 아쉽지 않은가에 따라서 갑을이 정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인 사람은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을은 자기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을이라는 상황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갑을 관계, 필요와 충족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어떤 계산이나 지위가 없는 그런 관계가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위아래가 없는 서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그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도 예전에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마침 김연아 작가님께서도 그런 지점을 소설에서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서로 무장해제가 되면서 서로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교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그런 문장이 있네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권력놀이만큼 좋아하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권력놀이를 하게 되면서 갑을과 위아래가 형성이 되죠. 그 권력놀이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죠. 다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우는 때로 가장 좋은 구원은 상대가 모르게 상대를 구하는 것임을 천천히 배워나갔다. 실제로 그 시절 지우는 용식 덕분에 그나마 한 시절을 가까스로 건널 수 있었다. 용식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시간이었다. 극적인 탈출이 아닌 아주 잘고 꾸준하게 일어난 구원. 상대가 나를 살린 줄도 모른 채 살아낸 날들. 용식을 볼 때면 그런 말들이 떠올랐다. 네, 상처와 상실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런 걸 겪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인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존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우가 기대는 구원의 존재가 용식이라는 그런 이름을 한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도마뱀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동물도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지만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신비로운 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순간이, 그런 상황이, 그런 장면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찾아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품을 소개해드려 볼까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바닷가의 루시입니다. 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이달의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재작년쯤에 아마 올리브 키터리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재작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던 오 윌리엄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애정을 드러낸 바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님의 신작이 최근에 출간됐다 그래서 제가 출간되자마자 읽어봤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김연아 작가님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너무나 좋았던 다 읽고 나서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작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소설 쓰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 어떤 등장인물이 여러 소설에 거쳐서 계속 등장을 하고 그들이 서로 관계를 계속 해나가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까요?
여기서도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쓰이네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가 시즌 1이 끝나면 시즌 2, 시즌 3 이렇게 해서 각각이 완결되지만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듯이 이 소설가의 작품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루시라는 인물은 올리브 키터리지의 그 올리브와 함께 이 소설가가 아주 사랑하는, 애틋하게 생각하는 등장인물이면서 연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중심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루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이라는 소설로 시작해서 두 번째 작품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 윌리엄. 여기서 이제 윌리엄이 루시의 남편인데요.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지만,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이번에 나온 바닷가의 루시입니다. 이 바닷가의 루시에서 이제 전 남편 윌리엄과 다시 재결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전작들을 이렇게 훑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 작품만 읽어도 전혀 책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오 윌리엄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루시의 이야기를 접했고, 그리고 이 책이 두 번째고,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은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첫 이야기인 내 이름은 루시 바턴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키터리지에 등장하는 올리브도 다른 연작들이 있거든요. 다시 올리브란 작품도 있고, 그래서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재밌는 점은 이 루시의 세계관에 올리브 키터리지도 가끔 등장을 해요. 직접 만나지는 않고 소식을 전해 듣는 방식으로 둘 다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루시가 살게 되는 그 메인주라는 곳이 올리브 키터리지가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관과 인물과 장소가 연결되는 그런 재밌는 소설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팬데믹 상황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오 윌리엄에 나왔던 이야기로부터 바로 이어지는데요. 둘은 이혼관계인데도 계속 만나는 특이한 사이고요. 윌리엄은 루시와 이혼하고 결혼한 여자와 또 이혼을 했고요. 루시는 다시 결혼한 남편이 죽게 돼서 그래서 또 윌리엄과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다가 둘이 어떤 특정한 일을 계기로 해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오 윌리엄이고요. 이 책은 그들이 여행을 떠나고 와서 바로 팬데믹 상황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윌리엄이 루시를 뉴욕에서 빼내와서 메인주라는 바닷가로 데려가서 둘이 살게 되는 이야기예요. 대략의 상황은 이렇고요. 팬데믹이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굉장히 걱정하는데 만날 수는 없고, 심지어 만나서는 포옹할 수도 없는, 그래서 여기에 윌리엄과 루시의 딸인 크리시와 베카가 등장하는데, 이들도 각자 떨어져 사는데 너무너무 서로 안위가 걱정이 되고, 또 이 딸들이 어떤 특정 사건을 겪어요. 그래서 윌리엄과 루시가 이들을 매우 걱정하는데, 만나서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굉장히 애틋하면서도 안타까운데, 그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서로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지만, 그것과 중첩돼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매우 너무 달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거나 혹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심리적으로도 어떤 사건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은 그런 대사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서로가 너무 다름으로 인해서 만나기가 힘들고, 만나서 얘기를 해도 엇나가기 쉽고, 그리고 내 아픔을 똑같이 겪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내 아픔을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아픔과 슬픔은 오로지 나 혼자만의 것인 이런 상황. 그것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몸짓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애틋하게 다가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아, 나는 얼마나 혼자인가 이런 자저 섞인 말이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서로를 위로하려고 아주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런 노력들이 서로 만날 때가 있다. 우연히. 그래서 이 소설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서로 간의 노력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어떤 우연의 계기를 맞아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또 매우 아름답고 소중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연결이란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어떤 인물과 인물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만남이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라는 그런 놀라운 순간에 대한 장면이 이 소설의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이 작가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애틋함과 안타까움, 그 연결의 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문장과 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깨달았다.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라고. 맙소사,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다.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소설에는 이렇게 동호 반복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별말 아닌 건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라고. 맙소사,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다. 이런 식의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으로 훅 들어와요. 그런 게 또 이 작가의 소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도 마음에 훅 들어오죠. 우리가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죠. 굉장히 슬픈데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그 장면인데요. 밥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당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나는 늘 거기 서서 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던 그 어린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밥과 캐서린이라는 등장인물이 어릴 때 아주 각자 슬픈 상황에 놓였을 때 서로 만났던, 그리고 완전히 떨어져 있다가 성인이 돼서 둘이 만났는데 그 어린 시절에 각자가 슬펐을 때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고 그 경험을 굉장히 마음 한켠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내 연결되어 있었다고 느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신비스럽고도 소중한 그리고 숭고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뒤에 이 번역가의 해설이 있는데 이 번역가도 해설의 제목을 나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다는 경험이 쉽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력으로 되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떤 우연한 계기에 툭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어.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중요하다고 느끼고 내가 나 자신을 믿을 때 타인과 마음을 열 수 있고 타인과 교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금 탁구공은 다른 탁구공에 부딪혔다 다시 튕겨 나왔다. 이것이 계속되었고 탁구공은 여기저기 마구 튕기고 서로 제멋대로 부딪혔다. 그리고 내 기억에 나는 심지어 그때 그렇게 어렸을 때였는데도 생각했다. 저건 사람들 같다고. 요점은 우리가 운이 좋다면 튕겨서 누군가와 부딪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다시 튕겨서 떨어져 나온다. 적어도 조금은.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이것을 생각했다. 내 탁구공은 윌리엄의 탁구공과 부딪혔지만 늘 심지어 지금도 조금 튕겨 나왔다. 네, 이게 인간관계의 그런 엇나감, 어긋남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탁구공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 순간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겠죠. 한밤중에 윌리엄이 갑자기 한 번 코 고는 소리를 낸 뒤 쿵 하며 일어났고 루시 하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왜? 하고 말했다. 그가 당신 거기 있어? 하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바로 옆에 있어?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다시 잠들었다. 숨소리로 알 수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거기 있냐고 물어본다는 그 말이 단순히 그 물리적으로 옆에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바로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지 모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리 있어도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연결된다는 것인데 이 연결을 바로 옆에 있어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숙명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내 어머니,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만들어낸 그 좋은 엄마가 내게 곧바로 말했다. 루시, 너 자신을 믿어. 나 자신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상대를 믿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는 그런 신비로운 순간을 자주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결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소설을 소개해 봤는데요. 두 소설 모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면서도 제 개인 취향과 상관없이 누가 읽어도 정말 너무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이달의 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